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은 저의 이건근 시사 만평 첫 시간입니다. 먼저 저는 방송을 할 때 어떤 각본에 따라서 그리고 읽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생겨날 수 있는 여타의 많은 그런 실수들과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예를 들어서 좀 평범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요, 진솔한 얘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의 승자가 이게 국민이어야 한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15년 이 5월 달에 메르스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원의 결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때 감사원에서 2016년 1월이었죠. 감사원에서 세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것이죠. 충분한 준비 기간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권고가 있었어요. 그것에도 불구하고 사전 대비를 소홀히 했고, 그리고 최초 현상에 부실했던 그런 역학조사가 있었죠. 그래서 최초 확진자가 입국 이후에 무려 16일 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확진 판정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게 이유가 안 되는 게 질본에서 바레인 체류지였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누락이 된 거예요. 근데 금년은 어땠느냐? 금년은 그러면 다 괜찮게 되느냐? 또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1월 27일 날 콜센터에 신고자가 중국 체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또 질본에서 난색을 폈죠. 하지만 역시 16번 확진자로 밝혀졌습니다. 또 후베이 성 이외에 전국 전역으로부터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마스크를 역수출해서 국내 공급량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두 번째 지적사항은 박근혜 정부가 정보를 너무 비공개로 일관했다. 그래서 질병이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제 프레젠 파일에 보시면은, 그래서 격리 대상자가 누락이 돼서 무려 14번 확진자가 3일 동안 방치된 상태에서 전체 감염자의 근절반에 이르는 81명을 감염시키고도 자신이 완치되고 나서야 스스로가 슈퍼 전파자인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서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소 지나칠 정도로 정보 공개를 해서 결과적으로 효과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서울 삼성병원 환자 조치, 이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확진자 14번과 접촉한 전체 명단을 전혀 공개를 하질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100여 명 공개했다가 또 독촉을 받으니까 571명인가요? 또 공개하고. 왜 그랬는지 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전체 이 삼성병원과 관련된 확진자 90명 중에서 40명이 이 접촉자로 비분류됐어요.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또 돌아다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40명 중에서 6명이 사망하시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메르스 감사 결과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따라서 메르스 교훈이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 교훈이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투명한 공개와 신속한 협력 대처였던 것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투명한 공개. 이때 둘자가 제가 오편을 찾아봤어요. 이게 마음에 사무치다. 마음에 사무쳐서 지나칠 정도로 내 마음속에 스며든 상태로 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상태로 밝혀야 한다는 거예요. 공개의 결자가 무엇입니까? 이게 열다예요. 근데 그걸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울퉁불퉁하게 있던 것들을 모조리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결국 계급과 신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사태가 보수하고 진보하고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정치하고 관계가 전혀 무관해요. 그래서 투명한 공개라고 하는 것은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놔두고 하루빨리 이 사태를 원상복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인들 이거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속한 협력이 필요했죠. 이 속자를 한번 보시죠. 이 속자를 보면 이게 빠르다인데 이게 뭐냐면 왜 빠르냐? 다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안 하고 이걸만 집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국민 통일이에요. 국민의 화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또 그러려고 노력하는 정부의 노력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도와줘야죠. 왜 그걸 갖다가 부족하니 또 그것을 원초적으로 잘못되느니 그것은 사태가 다 끝나고 나서 해도 그거는 부족한 일이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죠. 여당은 이 상황이 조금 더 찬사를 받는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새머리를 해서는 안 돼요. 야당은 트집 잡아서는 안 됩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WTO는 WHO죠.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2005년도에 국제 건강 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훨씬 전에 1969년인데 제정했던 이러한 국제 규약을 2005년도에 3차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범위를 한번 보시자고요. 1번은 공중보건의 위험에 대해서 이에 대한 상응함, 그러니까 위험의 정도가 크면은 크고 위험의 정도가 작으면 작게, 그리고 또 이것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국제적인 전염병 전파를 미리 예방하고 방어하고 그것이 발생되었을 때 통제하고 이것에 대응하기로 했어요. 두 번째는 하지만 지나치게 국제 교통과 무역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을 자제를 한다. 1번과 2번은 어떻게 보면 양극단을 달리고 있는 내용이죠.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1번뿐만 아니라 2번도 생각하신 듯 합니다. 그것에 대한 공과는 역시 모든 사태가 끝나고 나서 논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규칙의 제42조에 보면 각국의 보건정책은 이 규칙에 따라서 투명하고
무차별적인 방법으로 지체 없이 개시하고 완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국내 사람이냐 외국 사람이냐 그걸 가리지 말아야 돼요. 지체 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포항시 여기 보이다시피 확진자가 누군지는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확진자가 어디로 이동했느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가혹할 정도로 다 투명하게 밝혔죠. 자, 이렇게 해서 2005년도에 벌써 국제건강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미리 다 밝혀놨어요.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안 따라서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건너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메르스로 인한 학습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국제 규약을 잘 따라줬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찬사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고도의 진단 역량을 발휘했죠. 이것들은 언론에 많이 나온 얘기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우리나라는 무료예요. 그리고 봉쇄하질 않아요. 다른 나라는 어느 지역을 봉쇄했어요. 대한민국은 대구를 봉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국민적인 역량입니다. 두 번째, 정부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확진자의 숫자를 매일같이 밝혔고, 그리고 또 동선을 알렸어요.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메르스 사태하고 다르게 매우 잘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계와 그리고 회사들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민주의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로 결국 이 코로나19 사태를 막아냈고, 앞으로 이것만이 우리나라를 이 위기에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랫동안 민족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크게 발휘되지 못했다가 결국 40년 동안에 걸친 군사 독재를 이기고, 그리고 12년 동안의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평등과 국민 주권의 의식이 매우 강화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특히 보이지는 않지만 민족 공동체 정신에 입각해서 자기 희생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결국 이러한 것에 인해서 결국 코로나19는 결국 이것에 대한 승자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 힘만이 이와 같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15 총선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당도 야당도 다시는 얘기하지 마세요. 오로지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에 따르는 국민적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저의 그 첫 번째 방송을 마치고요. 저는 앞으로 시사 만평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그 진보와 보수를 어느 편들거나 그런 상황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것은 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진솔한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비판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